자신과 실랑이를 벌이던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남성은 도끼 난동을 부려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재범을 막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지, 또 방지할 대책은 없는지 분석해봅니다. 이웃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예, 이 50대 남성이 지난달 21일에 저녁에 이제 밤 9시쯤에 이웃에 사는 6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서 이제 사망케 한 사건이에요. 예. 근데 이제 범인은 직접 경찰에 전화해서 자수를 했고요. 네. 근데 이 남성하고 별다른 원한 관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그러고 이렇게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고 이렇게 돼서 지금 이게 벌어진 건데, 또 이게 전력이 있어서 지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력이 있다. 박준 변호사, 이 유사한 범죄 전력이 최근에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50대 남성 올해 3월 달에 유사한 행동을 했습니다. 예. 환청을 들은 다음에 도끼 같은 걸 들고 다른 사람한테 도끼요? 손도끼 같은 거 들고 어허. 상계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위해를 가했고요. 예. 특수 협박죄가 돼서 올해 7월 달에 재판을 받았는데요. 다만 이 심신미약이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뭔가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심신미약 상태에서 했던 범죄라고 인정이 돼서 실형을 받지 않습니다. 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고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범죄가 일어난 겁니다. 아이고, 이건 뭐 김준일 기자, 이거 뭐 예견된 범죄 아니에요? 이게 도끼 들고 돌아다니면서 아무 이유 없이 이웃 주민들을 위협하고 이런 폭행 범죄를 저지르다가 뭐 조현병 때문에 심신미약이라고 그냥 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평상시에도 계속 사람 죽이겠다 이러면서 돌아다녔다면서요. 재범 위험성 대단히 높은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법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굉장히 범죄 가능성이 높은데도 집행유예로 풀어준 문제점. 그리고 당국이 또 어찌됐든 이걸 관리를 못했어요. 풀어줬으면은 경찰이나 이런 행정당국이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전과자에게는 또 불이가 뭐 강력한 전과자에게 격리를 하거나 지금 그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제도적 허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빚어낸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제도적 허점 말씀 주셨는데 과거에 제가 경찰관 시절에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는 모든 경찰서에 우범자 관리 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출소한다든지 집행유예 판정을 받는다든지 혹은 이렇게 뭐 심신미약, 조현병 이런 문제가 있는 폭력 사범들은 통보가 옵니다. 그럼 그들에 대해서 관리 카드 담당 경찰관이 지정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없는지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지. 문제는 그러한 경찰의 우범자 관리 카드가 인권 침해라고 판정받게 되면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경찰이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법적인 그런 우범자 관리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1심 판결을 됐고, 근데 형 확정 기간까지는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2심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뭐 길게 가면 대법원까지 가는데 이 기간에는 이 사법 기간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없어요. 형이 확정이 돼야지만 이제 뭐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하면은 사찰이 되고 인권 침해가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성이 재판 중에 풀려나서 결국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살인을 저질렀는데요. 이미 때는 늦긴 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살인이면 당연히 가중처벌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살인죄는 살인죄대로 다시 또 처벌이 될 겁니다. 다만 이 살인죄가 또 심신미약이냐 상실이냐 이 부분은 다시 재판을 하면서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가중돼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최근 조두순 출소도 앞둔 상황이고요. 12월 13일에 출소합니다. 범죄 전력자의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시대적 상황인데요. 과거에는 보호 처분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게 사회보호법, 그 삼천교육대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50 독재 시절의 잔재라서 이건 위헌 판정받고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다른 조치, 이 형벌 말고 위험한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조치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좀 공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호감호제, 그래서 예전에는 징역 5년 그리고 보호감호 7년 하면은 5년 동안 징역을 하고 근데 7년 동안 또 이를테면 청송 뭐 보호감호소 이런 데 또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인권 침해다. 분명히 인권 침해 요소가 있고요. 그래서 없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호 관찰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형이 확정돼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 전에 이렇게 뭐 집행유예를 받아서 돌아다닐 경우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공백기를 막아야 되는 제도적인 좀 보완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박준 변호사 일단
그 전 판결을 보면 조현병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한다. 그러면 범죄에 대한 형벌의 책임은 감해주더라도 그렇죠. 그의 이 정신질환이 치료될 때까지는 사회 보호를 위해서 그 뭐 치료를 한다든지 입원을 시킨다든지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호 감호나 뭐 치료 감호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이 사회 보안법, 보호 사회 안전법이라고 예전에 표현을 했었는데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이죠. 이게 이중 처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또 활용을 했었고요. 절도를 했는데 징역 5년 살고 다시 보호감호 5년을 살기 때문에 청송에 가보면 뭐 교도소도 있지만 보호감호소 똑같습니다. 더 무섭고. 더 엄하죠. 그러니까 더 교도소를 2번 가는 경우가 되니까 예. 그것을 2005년도에 헌법재판소에 없앴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우리의 기억 때문에 이중처벌의 위험 때문에 다시 도입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형이 너무 약하니까 그 이후에 보호감호라든지 사회보호제도, 보호감호제도 이런 것들 좀 도입하자고 법원 올라가 있습니다. 뭐 5년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경우라든지 보호수용제도. 보호수용제도죠. 살인죄라든지 미성년자 강간죄, 성범죄라든지 다만 이제 재사회화 시킬 만한 외국의 어떤 보호 수용하고 어떤 시설 같은 게 비슷해야 되는데 아직 시설과 우리가 프로그램이 미비하니까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을지 또 이중 처벌의 위험이 생길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범죄 전력자의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꼭 적합한 대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